자, 앞서쌤의 중등수학의 달인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긴 교재 받았지? 그지? 이렇게 생긴 교재 받았을 거고, 그 교재 넘겨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차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세 단원이에요. 수와 연산, 그 다음 문자와 식, 그 다음에 평면,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중학교 교재, 중학교 책 같은 거 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학교 교재랑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단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추가한 단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재밌게 다양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넣어봤고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앞으로 같이 한번 시간을 들여가며 선생님이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제 어디까지 예습해 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줄 텐데 그렇게 예습도 좀 해오고 선생님과 같이 매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 재밌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와 연산, 서인수분해와 정수와 유리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단어는 소수 되겠습니다. 소수. 여러분, 소수. 잠깐만. 이게 크게 늘려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줄까? 누가 읽어줄까? 채민이가 읽어보자. 채민아. A가 1 약수와 배수, A가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를 B의 배수, B를 A의 약수라고 한다. 좋았어. 약수와 배수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수는 뭐 0.7, 1.2 뭐 이런 소수들을 알고 있지. 그지? 근데 이런 소수 말고 다른 소수야. 얘 말고 다른 소수. 어떤 거냐면 뭐 2, 3, 5, 7, 11, 13 이런 녀석들을 이제 소수라고 할 건데 이 소수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약수와 배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약수와 배수는 무엇인가요? 여기 되어 있지? A, B가 있을 때 서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A를 B의 약수, B를 A의 약수라고 한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 검산식으로 바꿔서 써보면 3 곱하기 2는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식을 요 설명을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한 건데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6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3은 6의 3은 6의 약수라고 합니다. 2는 6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2는 역시 6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럼 6은요? 6은 2와 3의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 뭔지 알지? 몇 배. 2에다가 몇 배를 하면 6이 되고 3에다가 몇 배를 하면 6이 되니까 6은 2와 3의 몇 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수니까 배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6을 만들 때 곱해주는 두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될까?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성격, 그런 개념이지. 어? 6은 3과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그치? 자, 약수와 배수의 관계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거 볼게.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채팅창에 답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3은 9의 약수다. 맞아? 맞으면 1, 틀리면 3. 좋았어. 잘하고 있어. 그런 거지. 한 번만 쓰는 거야, 찬영아. 알겠지? 누군가 선생님이 얼굴에 낙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10은 2의 배수다. 맞으면 1, 틀리면 3. 좋았어. 잘하고 있지? 자, 이렇게 해볼게. 3은 7의 약수다. 맞으면 1,
틀리면 3. 좋아.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8은 5의 배수다. 맞으면 1, 틀리면 3. 오케이.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지.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야.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수를 곱해서, 얘네 둘을 곱해서 얘가 됐을 때, 곱한 두 수를 우리 약수라고 하고, 곱해서 나온 수들은 곱한 두 수의, 혹은 뭐 여러 개의 수가 될 수도 있어. 그 수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입니다. 소수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 규린이가 읽어보자. 김규린.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그 잔심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1, 2, 3, 5 같은 모두 약수가 두 개이므로 소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만 있어. 약수가 두 개. 그 약수 두 개는 뭐냐면 1과 G,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같은 경우는 약수가 뭐가 있냐면 1과 2밖에 없어. 그래서 소수인 거야. 3은 1과 3밖에 없어. 그래서 소수인 거야. 5는 1과 5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녀석을 소수라고 한다. 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쉽게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이만한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몇 개 있냐면, 정사각형이 몇 개 있냐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있다고 쳐봐. 자, 정사각형이 2개 있을 때, 정사각형을 붙여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 2개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그지? 얘는 3개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없지. 그지? 4개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지. 그지? 5개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5개를 일렬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거야. 그지? 이거밖에 없을 거고. 6개는 어때? 6개 같은 경우는 6개를 일렬로 붙이는 방법. 그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몇 개씩? 3개씩 2줄로 붙이는 방법 있지. 7개 역시 일렬로 7개를 쭉 붙이는 방법밖에 없지. 됐어? 자, 왜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줬냐면, 자, 2 같은 경우는 붙이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고, 3 같은 경우도 붙이는 방법이 한 가지, 5 같은 경우도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7 같은 경우도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얘네들은 어떤 수인 거야? 어떤 수인 거야? 얘는 세로로 한 줄, 가로로 두 줄, 세로로 한 줄, 가로로 세 줄, 세로로 한 줄, 가로로 세 줄, 세 줄이 아니라 5줄이지. 미안. 얘는 세로로 한 줄, 가로로 7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2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수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얘는 1 곱하기 4도 되지만 얘는 2 곱하기 2도 되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이상이네? 한 가지보다 더 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도 소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의 약수의 개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붙였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가지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뭐라고 했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녀석. 그래서 약수가 모두 몇 개? 2개 있다. 그럼 1은 뭐야? 1. 1. 1은 약수가 한 개이므로 소수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2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이면서 가장 작은 소수이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수들 있지. 자연수라고 하면 뭐 1부터 1씩 커지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는데 그 자연수들을 분류해 보면 1과 소수,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약수가 3개 이상인 녀석. 우린 그런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여러분 채팅으로 답할 수 있게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를 내볼게. 자, 1은 1이고 소수일 때 2 쓰고 합성수일 때 3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채팅창에 쓰는 거야. 자, 8은 1, 2, 3번 중에 어디 들어가야 되죠? 3번이죠. 그지? 왜? 8은 약수가 1, 2, 4, 8 이렇게 4개나 있으니까 합성수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10은요? 1, 2, 3번 중에 어디죠? 그치? 3번입니다. 왜냐면 약수의 개수가 많거든. 1, 2, 5, 10 이렇게 약수가 있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1은요?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돼야 되겠죠. 좋아요. 13은요? 13은? 그렇지. 약수가 1과 13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13이 소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수들의 약수를 구해서 이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유형,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유형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찾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볼까? 아린이가 읽어주세요. 김아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아라.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지운다.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지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워나갈 때 남은 수를 구하여라. 고마워. 자, 이런 식으로 쭉 지워나가면 결국 소수만 남는다는 거야. 채가 뭐야, 채? 여러분, 채. 뭔지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채야, 채. 어?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놓고 막 흔들면 이 구멍보다 굵은 녀석은 남지만 작은 녀석은 밑으로 빠져서 거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필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를 채 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라고 해서 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자, 해볼게.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워. 1은 아니야. 지워. 그 다음에 2는 남겼으니까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대.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왜 지우는 거지? 2의 배수를 왜 지우는 거야? 2의 배수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어? 여기 약수와 배수할 때 어?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 2의 배수는 약수로 뭘 가져? 약수로 항상 2를 가지지. 그지? 약수로 항상 2를 가진단 말이야. 4 같은 경우는 1, 4 말고 2를 반드시 가진단 말이야. 그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야 되는데 2의 배수는 2를 몇 배 해서 만든 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수로 2를 가지게 되지. 그지?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즉 2개만 가진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를 소수라고 구했으면 2의 배수인 녀석들을 싸그리 몽땅 전부 째다 지우는 거야. 한 번에 지울까? 한 번에 지우자. 자, 2의 배수 다 지울게. 이렇게 다 지워. 2의 배수 다 지워. 이러면 벌써 많이 걸러졌지. 그지? 그 다음에 3을 선택했어. 3은 소수야. 그럼 3의 배수도 지우는 거야.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그 다음에 42, 45, 48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 다음에 5 찾았지. 그럼 5의 배수 지우는 거야. 10, 15, 20, 25, 35, 45 다 지웠지. 6은 아까 지워졌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7. 그 다음에 7의 배수 다 지우는 거야.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6, 47, 49. 그 다음에 11. 11 했으니까 11의 배수들 11, 22, 33, 44 다 지우고 13, 13의 배수 26 어딨어? 이미 지웠네. 그지? 그 다음에 얼마야? 39 지웠고 그지? 그 다음에 17, 17의 배수 얼마지? 17의 배수 17 찾았으니까 17의 배수 34 없어졌네. 그지? 그러면 40 넘어가니까 됐고 19 했으니까 19의 배수 38 없었고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9 31 37 41 43 47 이런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동그라미 친 녀석들이 소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채로 무엇인가를 걸은 것처럼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소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치?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한 50 이하의 소수들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소수 이것들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2-1번 문제 읽어주세요. 지아야, 김지아. 다음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좋았어. 지아야, 여기서 소수는 모두 몇 개니? 마이크 열어볼까? 6개. 6개. 소수 6개. 어떤 건지 이야기해 볼까? 2, 3, 7, 음, 8, 얼마? 2, 3, 7. 그 다음에 8, 23, 29에 23, 29. 18. 진짜? 여기 18은 지웠는데. 아까 2의 배수라고 바로 지웠었는데. 18은 1, 3, 6, 18 이렇게 4개의 약수를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 30일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6개 맞았어. 6개 맞았고, 지금 소수인 것은 요렇게 6개. 맞습니까? 맞아? 자, 이렇게 소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두 번째 문제. 누가 읽어볼까? 진우가 읽어볼까? 진우야, 읽어줘라. 학생 수가 30명인 학급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출석 번호를 매겼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번호만 청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날 청소는 몇 명이 하게 되는지 구하여라. 좋았어, 진우야. 몇 명이 청소하게 됩니까? 10명이요. 10명. 위에 보면 10명 확인할 수 있나? 자, 볼게요. 자, 약수가 2개인 번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30명인 학급이니까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30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문제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위에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30 이하의 소수는 몇 개인지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지? 청소하라고 당첨된 학생은 10명이네, 10명. 좀 너무한데? 그지? 이렇게 청소시키다니. 선생님이 잘못하셨네. 좋았어. 요즘 어떻게 학교에서 청소하니, 여러분? 선생님 때는 학교 끝나고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어때? 바닥 청소, 그 다음에 뭐, 복도 청소, 이런 거 있었는데, 아, 청소 안 해? 그렇구나. 선생님 너무 옛날에 학교를 다녔구나. 좋았어. 복도는 안 해. 그렇게 해? 뭐, 바닥에 있는 것들 깔끔하게 뭐, 쓰레기 같은 거 줍거나 이런 거 하지 않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복도는 안 하고, 해? 음, 그래. 청소를 1인 1역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보면 꼭 지저분해지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a를 2번 곱하면 a의 제곱인데 이가 지워졌네. 어떡하지? 여기 이렇게 밑과 지수라고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그지? 그러면 얘가 뭡니까? 밑. 얘가 뭐예요? 지수.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밑은 어떤 수를, 어떤 수 혹은 어떤 문자를,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번 곱하냐? 몇 번 곱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은 답 말고 답은 뭔지 알지? 그지? 선생님 설명해보면 어떻게 2를 몇 번? 2번 어떻게 해라? 2를 2번 어떻게 해라? 더해라? 곱해라? 나눠라? 어떻게 하는 거야? 채팅창에 써봐. 2를 2번 어떻게 해라? 채팅창에 씁니다. 어떻게 해라? 그렇지. 곱한 것 곱해라. 이런 거야. 그지? 선생님 거듭제곱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려워요. 이렇게 느끼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자, 이것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여러 번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 2 곱하기 2는 뭐예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지.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 그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곱셈구구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 공부하는 게 1은 2, 2는 4잖아. 그지? 이게 4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텐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 의미. 응? 얘는 2를 몇 번? 2번. 어떻게 해라? 2번 어떻게 해라? 자, 뭐, 3 곱하기 7은 얼마예요? 3 곱하기 7은 얼마죠? 21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알고 있습니까? 3을 몇 번? 7번. 어떻게 해라? 3을 7번? 곱해라?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곱하기 안 돼. 3을 7번 곱하는 건 뭔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3을 7번 곱하는 거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곱하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3을 7번 더해라야, 더해라. 알겠지? 곱하기 기호라고 해서 곱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3 곱하기 7을 왜 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3 곱하기 7을 왜 쓰느냐면, 3을 7번 더해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몇 번 더해야 되는데? 7번 더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7번 쓰면 복잡해, 안 복잡해?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힘들어, 안 힘들어?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 기호를 가지고 온 거야. 알겠지? 곱셈 기호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7은 3을 7번 곱해라가 아니라 더해라 라는 것을 요 기호로 표현한 거란 말이지.
됐어? 곱셈의 새로운 접근. 어때? 아, 돼? 우리가 더하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건 뭔데? 위에서 했던 거 우리. 거듭제곱은 뭔데? 여기서 보면 2의 4제곱이라고 해봐. 이거 뭔데? 2를 몇 번? 4번.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렇다는 거는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겠어? 우리가 덧셈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처럼 거듭제곱 역시 긴 곱셈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치? 그래서 곱셈 기호는 사실 더하라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거듭제곱은 사실 곱해라 라는 다른 곱해라 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여러 번 곱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설명할 거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 요거를 2의 세제곱 이걸 어떻게 읽어? 읽는 방법 읽어봐. 채팅창에 써봐. 채팅창에 써봐. 이거 어떻게 읽는지. 2의 3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잘했어. 좋아.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 그렇지. 잘했어. 그런 식으로 읽는 거야. 2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읽지? 2의 제곱이라고 읽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해볼게. 이거 뭐야? 4의 그지? 4의 5제곱 그지? 5 혹은 뭐 5제곱 5제곱 이렇게 읽는 게 맞겠지. 이렇게 읽는 거야. 예전에 2의 2승 2의 5승 2의 7승 이런 식으로 읽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없지. 옛날 거 그지?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늘 얘기했을 텐데 그지? 옛날 거야 이거. 요즘 이렇게 읽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트렌드에 뒤처졌어. 최신 유행이 아니야. 알겠어? 한 20년 전 유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지? 근데 가끔 막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친구 중에 이거 2의 3승이라고 읽은 친구가 있는데 야 그거 옛날 거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싸우지 말고 알겠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수학을 배운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응? 그래 저 친구는 복고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자고. 자, 거듭제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죠? 곱셈이랑 같이 연관시켰어. 덧셈을 쉽게 표현하려고 곱셈을 사용한다. 곱셈을 쉽게 표현하려고 거듭제곱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다음 수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써볼까? 내가 할게 그냥. 이거는 이거 내가 할게 그냥. 너무 쉽지 않아. 그지? 아, 이거 8 쓰면 안 돼.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2가 3번 곱해져 있어. 이제 이걸 계산하면 8인데, 여기서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8이 아니라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놓고 8이라고 쓴 친구도 있어? 계산해놓은 친구 혹시 있어?
계산해놨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 계산도 해놨어요. 1. 아니요 선생님 저는 거듭제곱으로만 써놨어요. 7. 계산했다. 전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어? 7. 준서도 준서는 계산했고 7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한 거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다른 문제에서는요. 다른 문제에서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교 내용을 공부하니까 얘네들은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같은 표현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수를 훨씬 더 많이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할 때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이렇게 써 놓으면 됩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자, 2의 1제곱은 뭘까요? 이거 뭐야? 2를 몇 번 곱해라? 한 번 곱해라. 곱해라. 짠! 얼마야 그래서? 2를 한 번 곱해라. 얼마야? 그래서 답은 2를 한 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2 한 번 곱하면 2 1은 2가 되니까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단원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들을 생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생략하는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a를 우리는 앞으로 뭐 3a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생략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미리 익혀두자. 1이라고 하는 수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2 곱하기 1도 우리는 2라고 쓰고 2의 1제곱도 2라고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의 1제곱이 2를 한 번 곱해라 라고 하니까 2가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알아두세요. 좋았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었고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전체를 3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쓴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 있는 1만 3번 곱하는 것인지 아니면 2분의 1 전체를 3번 곱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2분의 1 전체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이 몇 번 곱해졌어요? 3은 2번 곱해졌고요. 5도 2번 곱해졌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는 1이니까 1 그대로 놔두고 분모만 2를 몇 번? 2번 곱하세요. 5는 3번 곱하세요. 이렇게 분모에 있는 곱해진 수들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올 수 있겠지. 이미 풀어봤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 푼 것이 있는지 선생님 설명과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안 푼 친구들은 풀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알겠어? 그래도 되겠지?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문제들이 쭉 나오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게. 괜찮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숙제해오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선생님이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줘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면 그건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을 뺏는 거잖아. 안 그래? 괜찮아? 뺏어도 돼? 다음 페이지 볼게. 무슨 내용이 또 나오나? 이번엔 소인수분해가 나오네. 이 소인수분해 설명하기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소인수분해. 이게 뭐냐면 소수로 인수분해 하세요. 뭐 이런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배워본 거야. 소수로 만들 수 있는 인수. 소수인
인수,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 자, 여기서 보면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선생님 여기 인수가 약수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니?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봐.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A, B, C가 있을 때 A는 A 곱하기 다시 A는 B 곱하기 C로 나타내어질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대. 자, 6이 2 곱하기 3으로 표현되지. 그지? 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2와 3은 6의 무엇입니까? 아까 약수라고 했잖아. 약수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지? 근데 약수이기도 하지만 무엇이기도 하다? 인수이기도 한단 말이야. 얘네들 왜 이렇게 같은 녀석인데 다르게 이름 붙였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인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거야. 자, 다르게 한번 해볼게. 6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은 아주 좋은 예시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12. 12는요.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되지. 자, 얘네 둘의 차이를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보도록 할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2와 3은 6의 약수이기도 하고 인수이기도 하지. 맞냐? 응? 2, 3은 약수이기도 하고 인수이기도 해. 맞아? 이거 좀 옮길게.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일로 좀 당기자. 얘는 인수이기도 해. 맞냐? 얘도 마찬가지야. 3과 4는 12의 약수이기도 하고 인수이기도 해. 다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할 거야. 여기 있는 인수 혹은 약수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소수해야 돼. 소수가 되도록. 반드시 무엇이 되도록? 소수가 되도록. 아, 여기 있는 2와 3은 소수야, 소수가 아니야. 이게 소수니, 합성수니. 채팅창에 써봐. 소수지. 2와 3은 소수야. 즉, 6을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소인수 분해가 된 거지. 소인수 분해가 되어서 여기 있는 2와 3을 우리는 소인수, 소수인 인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3 곱하기 4야. 얘네들은 둘 다 소수야, 소수가 아니야. 소수야, 합성수야. 얘는 소수야, 합성수야. 3은 소수지만 4는 어때? 합성수지. 그지? 3은 소수지만 4는 합성수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소인수가 아니란 말이야. 3은 소수인 인수지만 4는 소수인 인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3 곱하기 4를 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했지? 어떻게? 이렇게. 결국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약수와 배수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 거듭제곱을 설명한 것이야. 그래야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될까? 전체적인 흐름 이해됐어? 다시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자. 자, 인수라고 하는 녀석은 약수라고 하는 녀석과 같은 녀석이에요. A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6을 2 곱하기 3으로 나타냈을 때 2와 3은 아까 약수라고 배웠지만 여기서는 인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소인수는 무엇인데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인 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1은 6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인 녀석만 우리는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소인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90 같은 경우는 계속 해볼까? 따라 해볼까? 90을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90을 소인수 분해하는데 얘를 이렇게 나눠요. 무엇으로 나누냐면 소수로 나누는 겁니다.
반드시 소수로만 나누는 거예요. 자, 소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소수 뭐 있어요? 2 있어. 그럼 9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남습니까? 45가 남습니다. 맞죠? 얘는 소수니까 더 이상 소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얘는 소수니까. 그럼 얘를 또 소수로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수인데 45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소수 뭐 있습니까? 3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은 3, 3, 5, 15 이렇게 해서 얘도 소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15를 또 소수로 나누어 줄 겁니다.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15로 나눌 수 있는 소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수, 뭐 3도 좋고 5도 좋아요. 3으로 나누면 5. 이렇게 해서 90을 2와 3과 5로 나누어 떨어졌죠.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90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가 몇 개? 2가 한 번, 3이 몇 번, 3이 두 번, 5가 몇 번, 5가 한 번 곱해지면 90이 된다. 이렇게 요것은 90의 소인수 분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됐냐? 네? 이렇게 나누어서 두 수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세로셈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 90을 이렇게 해서 2로 나눠 45가 남지. 해서 계속 소수로 계속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3, 5, 15 그래서 5로 나누어 1이 됐지. 1이 될 때까지 나눠주는 거야. 앞에 있는 녀석 여기 있는 녀석들이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5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5가 됐어. 소수가 나와버리면 끝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은 1까지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40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40 어떻게 할까? 뭘로 나눌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40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 뭐 있습니까? 2로 나눌게. 2 하면 2는 4, 20. 이번엔 또 뭘로 나눌까요? 2로 나눌게요. 그러면 10 되겠죠. 이번엔 뭘로 나눌까요? 2, 5, 10. 5, 1. 끝났네. 그러면 4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를 5로 안 나눠, 2를 5로 안 나눠도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지아야. 40인데, 선생님 저는 5부터 나누고 싶어요. 이거야? 그러면, 지아야, 마이크 열고 물어봐. 지아야, 마이크 열어봐. 응. 아까 10 나누기 2해서 5 됐잖아요. 그걸 또 5를 5로 또 나누면 안 나눠도 돼요? 여기 5가 됐잖아. 그래서 5를 5로 나눴지. 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제? 1이 됐지. 1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다 곱하면 40이 되는 거지. 될까? 어려웠어? 어렵나? 선생님이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수업 시간이 끝나갖고 선생님 다음 수업 때문에 지금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소인수분해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 여기 4-1번, 4-2번, 4-3번 3번까지 풀어오시고요. 뒤쪽에 더 볼게. 요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까? 그래도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 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풀어오는 것을 숙제로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소인수분 해보면서 앞에서 못 풀었던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하면서 이해를 더 잘 하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재밌게 수업합시다. 알겠지? 여기까지. 안녕.